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오토캐드를 활용한 비주얼 베이직 코딩에 대해서 이번 영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캐드에서 이제 주로 지원하는 언어는 이제 리습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이제 그 리습 말고도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이제 VBA, 즉 비주얼 베이직 for Applications라고 하는 비주얼 베이직 언어 기반의 그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개뿐 아니라 이제 뭐 자바라든지 C++도 여러분들이 어떤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이 스크립트 실행을 통해서 실행은 할 수 있지만, 이제 리스비나 VBA보다는 그러한 이제 언어들은 이제 조금 배우기도 어렵고, 이러한 언어들보다 조금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조금 활용하기 쉬운 VBA로 통해서 이제 이 오토캐드에서 어떻게 VBA가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또한 이러한 VBA라는 비주얼 베이직 언어가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사용을 하시려면 이제 캐드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VBA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편집기를 여러분들이 설치가 안 돼 있다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사이트에 이제 주소가 표시가 될 것이고, 이제 그쪽으로 가셔서 다운로드를 해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 이 편집기를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이 오토캐드에서 미리 작성이 되어진 샘플 파일을 통해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 VBA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잠깐 살펴볼 것이고, 이제 이러한 언어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한다는 것은 이제 이 기존에 제공이 되어진 플랫폼에 제공이 되어진 것들보다 조금 더 이제 프로그램을 자동화하는데 이제 이러한 코딩이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러한 코딩을 한다는 것이 뭐 필수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편리하게 사용을 하게끔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러한 코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는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러한 어떤 테이블만 주어져 있고, 이제 이러한 어떤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로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딩을 실행을 하시려면 이제 스크립트 실행이라든지 혹은 이제 VBA 매크로 실행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어떤 매크로라든지 어떤 스크립트를 이제 찾아서 선택을 해서 이제 실행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미리 작성된 이러한 창이 뜨게 되고, 이 샘플 파일에서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파워 트랜스미션 타워 컬큘레이터라고 해서 이러한 타입별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이제 각각의 탭들은 그러한 선택된 타워에 대한 무게라든지 반력, 이제 변형량, 이제 뉴 타워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작성되어진 것을 지우는 그러한 기능들이 될 것이고, 일단 이러한 프로그래밍이 된 것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러한 코딩을 작성한 사람이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단 choose 타입에 이제 complete 타입으로 설정을 해보고, 일단 센터나 컨틸레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센터는 이 중간 쪽 부분에
어떤 패널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 같고, 캔틸레버는 웹할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출된 부분에 이러한 X자로 된 부분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패널 디멘전스는 이 전체 높이와 폭을 나타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Generated 툴바라는 이 툴바가 아니고 Generated 타워를 클릭을 해서 이제 화면을 살펴보시면 이제 센터가 8개라는 것은 이 개수가 이제 8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제 캔틸레버의 개수가 2개로 우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2개로 나타내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3개로 해서 다시 제너레이트를 하면 이제 이 부분의 개수가 이제 증가하는 것을 이제 육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VBA를 활용해서 이제 뭐 CAD뿐 아니라 다른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 이러한 코딩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 어떤 자동화를 한다라는 그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엑시트를 누르고 이제 타워 샘플 파일을 이 정도만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라는 것을 한번 실행을 해서 그 편집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 편집기 같은 경우는 Alt 플러스 F11 키를 누르든지 혹은 VBAID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되고, 이제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는 그 어떤 폼이라는 것과 모듈로 이제 구성이 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기본적인 모듈은 이제 이 디스 드로잉이라는 모듈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고, 이제 모듈이라든지 이제 폼을 여러분들이 그 삽입을 하시려면 이제 여기 보시면 삽입에 모듈을 추가를 하시든지 혹은 또 삽입에 사용자 정의 폼을 이러한 식으로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모듈 같은 경우는 어떤 실제로 이제 그 어떤 명령들이 실행이 되어지는 것들을 작성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앞서 우리가 어떤 그 매크로를 실행을 했을 때 어떤 화면에 나오는 창을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고 이러한 그 컨트롤에 따른 그 코딩을 작성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구 상자에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이러한 컨트롤들이 제공이 되어지게 되어 있고, 일단 그 이제 이러한 컨트롤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다음 영상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이 그 비주얼 베이직의 그 화면 구성을 잠깐 살펴보자면 이러한 식의 어떤 트리 형식의 어떤 여러분들의 폼이라든지 모듈의 어떤 리스트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폼을 작성을 할 때 이제 각각의 어떤 폼이라든지 컨트롤 도구 상자에 있는 컨트롤의 그 속성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폼이라든지 어떤 모듈의 코드를 그 작성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직접 실행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명령들을 바로 이제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하고자 할 때 이제 직접 실행이라는 부분에 어떤 간단한 코드를 작성을 해서 이제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주로 대부분은 이러한 모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시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코딩을 작성을 해서 이제 디버그를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실행을 하는 것으로 이제 코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이제
닫았을 경우에는 여기 보기에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탐색기가 되겠는데, 만약에 이 프로젝트 탐색기를 모르고 닫았다 이러면 보기에서 이제 프로젝트 탐색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화면에 나타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접 실행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그 명령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창에 이러한 프롬프트가 깜빡거리고 있을 때 이제 물음표를 입력을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값을 프린트하라는 의미가 되겠고, 먼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 입력을 하고 이제 점을 찍으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자동 명령창이 이제 자동으로 점만 찍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즉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점을 했을 때 이러한 자동 생성창이 생성이 된다면 이 어떤 명령이 유효한 것이 되겠고, 만일에 그 타이핑을 잘못해서 뭐 N까지만 치고 점을 찍으면 이제 자동 생성창이 뜨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가 타이핑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선까지 찍고 점을 딱 찍으면 이제 뒤에 이제 실행이 될 어떤 명령이 이러한 식으로 자동 생성이 되게 되고,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 즉 어떤 이 VBA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이름을 알고 싶다. 그럼 이 부분을 이제 더블 클릭을 하고 엔터 키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면 이제 현재 이 VBA로 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오토캐드라고 이제 뜨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시 물음표를 치고 이제 다큐멘트까지만 치고 다시 한번 이 마침표 기호를 타이핑을 하면 자동 생성 창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뭔가 명령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S를 다시 하고 다시 한번 마침표를 찍으면 이제 자동 생성 창이 이러한 식으로 작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제 이 도큐멘트라는 것은 결국 현재 이 오토캐드에서 지금 열려 있는 도면에 대한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이제 사용하고 할 수 있는 이제 도면들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카운트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현재 지금 활성화된 도면이 드로잉 1만 있기 때문에 이제 1이라고 뜨게 되고, 만일에 새 도면을 이제 한 2개를 더 생성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동일한 명령을 이제 카피를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번에는 이제 이 도면을 우리가 3개를 열었기 때문에 3이 이제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도큐먼트의 하위 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this drawing,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하고 있는 이 드로잉, 선택이 되어진 드로잉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할 때, 다시 이제 직접 실행창에 this drawing이라고 타이핑을 하시고 다시 점을 누르면 이런 식의 어떤 자동 생성창이 작성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이제 지금 활성이 된
그 도면의 그 이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키를 치면 이제 drawing1.dwg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이 드로잉까지만 카피를 해서 다시 붙여넣기를 하고, 이번엔 다시 점을 누르고 그 점을 누르고 이제 액티브 레이아웃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점을 누르면, 이제 점을 눌렀을 때 이제 이렇게 또 부가적으로 우리가 명령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제 더 이상 그 명령이 그 선택이 안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 액티브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또한 또 부가적으로 더 선택할 수 있는 명령들이 있는데, 물론 여기서 아무거나 선택한다고 또 실행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또 실행이 되어지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일단 네임을 한번 선택을 해서 그 엔터 키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this drawing.activeLayout.name 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 현재 활성화된 도면의 어떤 현재 그 레이아웃이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모델이라고 뜨게 되는데, 즉 지금 이제 이 CAD를 작성하고 있는 어떤 그 레이아웃 공간이 현재 이제 모형으로 됐다는 것을 표시를 한 것이고, 만일에 이제 배치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카피를 해서 그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배치1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배치1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경우에서 살펴보았던 것은 이제 VBA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이런 명령의 이름을 우리가 끝까지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해도 어떤 자동 생성 창이 자동으로 생성이 됨으로써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러한 명령을 사용하고 할 수 있게끔 한 부분이 이제 VBA의 어떤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우리가 객체들을 이제 CAD 상에서 사용하는 어떤 라인이라든지 서클이라는 객체를 이제 VBA로 어떻게 코딩을 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